이번 여름이 아니다. 7월. 예를 들어서 나가서 8월 달부터 알바 자리가 하나 있어요. 알바 하실 사람 있어요 여기? 알바 한 달. 8월 한 달 하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아주 힘든 건 아니고 그냥 마트에서 알바하는 정도? 근데 돈을 얼마 주냐? 하루에 100만 원. 할 사람? 나도. 그러면 근데 그 옆에 집에서는 지금 당장에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주다가 뒤에 가서 점점 더 많이 준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 줘.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그거에 2배를 줘. 세 번째 날 그거에 2배를 줘. 계속 2배로 늘어나. 그럼 이쪽 집에 할래요? 네. 하루에 맨 첫날 얼마 줄지도 모르고 맨 첫날 뭐 한 1,000원 준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2,000원, 그 다음날 4,000원, 그 다음날 8,000원 뭐 이런 식이면 할 거예요? 네. 그럼 첫날 1원 준다. 첫날 1원, 둘째 날 2원, 셋째 날 4원, 그 다음에 8원, 16원, 32원. 그러면 이제 그래도 한다는 이 두 번째 집에 첫 번째 하루에 100만 원 하고 두 번째 첫날은 1원 주는데 계속 2배를 주는 집하고 자 1번 집 이거 나중에 후회해. 2번 집 나머지는 안 해. 몰라. 무슨 일인지. 무슨 일인지도. 계산 잘해야 돼요. 하루에 2배, 매일 2배로 돌아가니까 1원, 2원, 4원, 8원, 16원 계속 가면 열흘째는 1024원이에요. 수학을 좀 하신 분들은 2에 17에 1024라는 거 알아. 그러면 대충 1,000원 잡아. 그러면 둘째 날 2,000원, 4,000원, 8,000원, 16,000원, 32,000원, 64,000원, 128,000원, 25만 6,000원, 50만 1만 2천원이네. 그 다음에 2만 4천원. 그러니까 20일째 100만 원이 돼요. 그 다음에 100만 원이 200만 원, 400만 원, 800만 원, 1,600만 원, 3,200만 원, 6,400만 원, 1억 2,400, 1억 2,800, 2억 5,600, 5억 1,000, 10억을 받아요. 31일 날. 그리고 그동안 받은 걸 전부 합치면 당장 합칠 수가 없어서 총액이 정확하게 21억 4,748만 3,647원. 그럼 하루에 100만 원씩 받은 집은 37일 동안 받은 총액이 3,000. 이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아까 1원 준다니까 지금 머뭇머뭇거리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 인생을 살 때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 머리머리 그냥 뭐 이거 괜찮겠지 이렇게 선택하면 나중에 엄청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래서 하루 100만 원 준다는 집 선택했으면 우리 살 때 있잖아요. 대충 생각하고 사는 게 많아. 대충 이게 그러니까 이익 손해가 정확하지 않고 대충 이러지 않을까 하고 별 생각 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특히 아주 중요한 것.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다들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서 뭘 하냐? 대충 뭐 해요? 열심히 돈 벌면 행복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잘생긴 남자나 예쁜 여자나 만나면 행복하겠지? 좋겠죠, 좋기야. 근데 그게 나의 행복을 보장해주진 않는다는 거, 문제는. 돈 많이 벌면 좋죠. 근데 그것이
거기 가면 이것이 행복을 보장해준다? 그런 근거는 없어요. 없는데 그냥 어리버리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보통 선택하는 게 뭐냐? 보통의 사람들을 불교에서 중생이라고 말해요. 그 중생들이 보통 선택하는 거는 다 재생명리예요. 재물, 돈이에요, 돈. 색, 방금 남녀욕, 그걸 쫓아가. 명예욕. 남들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성공해서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보장된다는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 돈은 굉장히 중요해서 정말 살 길이 막막하면 어떻게든 열심히 벌어야 되는 건 맞는데 돈 많이 벌면 행복하다? 그건 아니라니까. 없으면 힘들다 그건 맞아. 근데 그게 많을수록 행복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럼 아까 이 돈 계산을 정확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그 사람 따라가야 되듯이 이쪽 행복의 길도 정확히 계산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야 되겠죠. 그게 누굴까? 아니 내가 아니고 우리 깨달은 성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분야 전문가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쪽 돈 쪽은 돈 쪽으로 전문가들을 말을 듣고 따라가야 되듯이 인간의 진짜 행복은 어디 있는가는 그쪽 전문 분야가 따로 있어요. 거기 눈을 뜬 사람들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 사람들의 처방을 따라가야 된다. 이걸 명심하시고 이제부터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제 강의 지금 몇 페이지에 있어요? 이 책을 보면 19페이지. 3일 동안은 주제 강의 원고가 한 페이지밖에 안 돼. 이거 왜 그럴까요? 여기다 많이 써놓으면 여러분이 엄청 뭘 많이 해야 되는 거라고 부담을 느낄 것 같아. 그래서 조금만 써놨어요. 그게 부담을 갖지 마시고. 하지만 조금 써놨지만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자기가 뼈대를 확실히 잡아서 흡수를 해야 된다는 거 아시고 들어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원하냐면 맨 위에 써놓은 걸 원해. 뭐라고 써있어요? 신의 안정, 마음의 평화.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하고 싶어요. 다 그걸 원해.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얻어지는가? 여기서 가르쳐준다 그래서 왔대요. 그렇게 써놓은 사람들 많아 지금.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신의 안정, 마음의 평화. 그래서 이것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그것이 가능해져요. 근데 마음을 다스리는 법, 이게 바로 뭐라고요? 명상법이에요. 명상법. 사실은 명상이라고 하는 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용어부터 정리를 하면 명상이란 말하고 선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그냥 같은 말을 생각하면 돼요. 불교 명상법을 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이란 말이 이게 그 인도 말을 음력한 거예요. 산스크리트어의 디아나라는 말을 음력이라는 말은 소리나는 대로 그냥 한자로 옮긴 거예요. 그게 그 디아나 또 팔리어로 단나, 찬나. 근데 이제 잔나, 찬나 이런 식으로 된 거를 한자로 찬나. 근데 이 터닥글 선자를 쓰거든 우리나라에서. 근데 중국에서 그걸 우리는 선이라고 발음하는데 일본에서는 젠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찬이라고 해요. 그래서 찬나, 선나 이렇게 번역하다 나자 빼버리고 그냥 선만 가지고 하거든요. 중국에서 지금도 찬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냥 이거는 소리 나는 대로 번역했어요. 그럼 디아나가 무슨 뜻이냐? 그 인도 출신 우리 그 교무님 이름 뭐죠? 원현장 교무 있는데 그냥 인도의 보통 말이래요. 디아나. 디아나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메디테이션이래. 다른 뜻이 있냐? 다른 뜻 없대요. 그러니까 명상은 그냥 그 선이 그냥 번역한 말이라고 알아두면 되고
명상법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원불교의 명상법은 그러니까 명상법, 선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디 써 있어요? 그 밑에 써 있어. 뭐랑 뭐가 있어요? 좌선과 무시선이 있어요. 좌선은 앉아서 하는 명상법, 앉아서 하는 선이에요. 좌선, 앉아서 하는 선. 그 좌선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 이 정신을 집중하고 잡념을 털어버리는 법인데 앉아서 어떤 한 표적을 향해서 계속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무시선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좌선은 앉아서 조용할 때 어떤 때와 장소를 가려야 돼요. 때는 조용할 때 새벽이든 밤이든 아무의 방해를 받지 않을 그런 시간, 그런 장소를 골라서 하는 게 좌선이고, 무시선은 이름 자체가 무시가 뭐예요? 시간이 없다, 때가 없, 시도 때도 없이 한다 이 말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런 방해를 받는 시간이든 아니든 아침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그리고 사람이 있든 없든 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모든 순간 하는 선이다. 모든 순간에 하는 명상이다. 그 뜻이에요. 그게 이제 원불교의 명상법 두 가지인데, 이 무시선 안에 좌선도 들어가죠. 왜냐하면 모든 시간에 하는 선이니까 좌선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좌선하는 시간이든 아니든 무시선은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워야 될 거는, 그래서 좌선은 아침에 계속 배우고 있는 것이고, 무시선을 이제 정확히 알아야 돼. 지금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하는 선,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하는 명상,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 이 방법을 지금 배워갖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심신의 안정, 마음의 평안 어떻게 얻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시선, 즉 어떻게 하는 걸까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리가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딱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뭘까요? 그것도 써 있어요. 뭐예요? 진공과 묘유. 이거 뭔 말인지 몰라도 일단 외우세요. 그 길지 않으니까 일단 암기하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자, 암기했어요? 시간 더 드려? 첫 번째가 진공, 두 번째가 묘유. 이게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일단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 둘 중에 하나는 자꾸 없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있게 하는 거야. 그럼 어느 게 없게 하는 걸까? 어떻게 알았어? 대충 느낌이 오죠, 글자에서. 공이 무슨 공자? 빌공자. 그러니까 진짜로 비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묘유는 묘하게, 유는 있다. 그래서 이 명상법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정말 수백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거를 쭉 꿰고 있는 이 이치가 바로 진공과 묘유예요. 여기에 맞아야 돼요. 명상을 하려면은. 요 두 가지를 잘해야 돼.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무로 들어가는 공부를 잘해야 되고, 없는 대로 들어가는 공부를 잘해야 되고, 유로 나오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 있는 대로 나오는 공부. 요걸 잘 이해하셔서 이 두 가지에 완전히 여러분이 토를 떼셔야지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터득할 수가 있어요. 무로 들어가는 공부, 유로 나오는 공부. 무로 들어가는 공부가 뭘까요? 무로 들어가는 공부라는 거는 쓸데없는 거 털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쓸데없는 거 있어요? 별로 없어? 많은 사람.
예. 별로 없는 사람. 잘 보면 있어요. 별로 없는 사람도. 일단 그 사심잡념이라고 하는 거, 끊임없이 잡생각을 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게 좀 사람이 방도 청소를 하고 살아야 되듯이 마음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방법도 모르고 할 줄도 몰라. 필요성도 모르고 그냥 살아. 방 청소를 한 15년 전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내가? 이러면 내 방의 상태가 좀 짐작이 가죠. 어떻게 했어요? 숨쉬기가 좀 그래. 그 방에 초대하면은 아주 기쁘게 갈 것 같아? 내 정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 없이 살았으면 그 방의 상태와 내 정신의 상태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신도 먼지가 쌓여요. 청소를 안 하면. 아침에 좌선하고 저녁에 염불을 하고 이게 청소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방 청소하는 거예요. 창문도 열고 환기도 시키고 쓸고 닦고 한 번 하고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하는 것 같은 거고 하루에 한 번씩 청소하는 것 같은 게 아침에 우리가 했던 좌선, 저녁에 했던 염불. 이거니까 요거 잘 가져가셔서 실천하세요. 염불이라고 하는 건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뭐예요? 방법이? 나무아미타불만 그냥 이러고 있으면 돼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뭐 어려워 이거? 나무아미타불. 근데 딴 생각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거. 그거 쉽지 않지. 나무 할 때 정신이 어디 와 있어야 돼요? 나무에 와 있어야 되는데 딴 거 가 있어. 입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쉽지만 정신이 정말 아미 할 때는 어디에 와 있어요? 아미에 와 있고 타 할 때 타에 와 있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이거는 애를 써야 돼. 힘을 써야 돼요. 애를 쓰고 힘을 쓰면 어떻게 돼요? 힘이 길러져. 근데 애를 쓰지도 않고 힘을 쓰지도 않아. 그럼 힘이 안 길러져요. 힘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점점점 힘이 없어져.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정신을 쉬게 할 수 있는데 힘이 없으면 정신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점점 약해져. 운동의 원리와 똑같아. 우리 원불교의 이제 명상법이 보세요. 염불좌선만 해도 다른 또 명상법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에 또 뭐 어디 멋진 어떤 풍경을 상상하면서 거기에 빠져서 편안하게 막 이런 명상법들 별하별 명상법이 다 있어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근데 원불교의 염불좌선은 그런 명상법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운동 열심히 하는 그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 피트니스 클럽 가서 운동을 하는 거 하고 마사지 받으러 하는 거 하고 그 차이랑 비슷해. 마사지 받으러 가면은 자기가 무슨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편안해. 막 시원해.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거지만 자기 노력으로 고생하면서 막 힘을 들여서 해서 근육이 만들어지고 자기 체력이 길러지고 힘이 세지고 이렇게 하면 이 건강상의 소득은 이게 비교할 바가 못 돼요. 지금 이럴 힘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이거라도 해라 이럴 수 있지만은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게 그냥 그 명상을 했더니 너무 편안해. 너무 좋아.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 좋을 수 있지. 근데 내 힘이 길러지는가? 그 힘이 길러진다기보다 그냥 그 장소에서 그 방법으로 하면 그냥 편안하다는 것이지. 힘은 어떻게 길러지냐? 이 집중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돼. 내가 애를 써요. 또 애를 써. 그러면은 이 힘이 길러지면 이것이 나를 활동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막 생산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냥 편안해. 그럼 그거는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나와서 어떤 힘이 길러진 게 없기 때문에
또 가서 편안하게 있다가 나오고 그거에 불과하게 된다. 그러니까 명상법도 여러 수백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원불교에서는 왜 이런 걸 제시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염불도 그러한 방법이고 좌선은 더 그러한 방법이에요. 좌선에 아까 그 단전의 한 중심에 이 단주봉을 딱 꽂고 거기에 정신을 집중하려고 노력할 때 이게 안 돼요. 잘 어딘지 그 가늠도 잘 안 잡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자기가 애를 쓰는 거예요. 그 가늠을 잡기 위해서. 여길까 저길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러면서 점점점 근접해가고 또 정신은 여기다 붙잡아 놓는 동시에 어디 딴 데로 가버리니 다시 정신 차리고 나도 데리고 오고 다시 도망가고 데리고 오고 이거 하느라 바쁜 시간이에요. 편안하게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무엇이 길러져요? 힘이 길러진다. 집중력이라는 것이 길러진다. 이게 원불교에서 염불좌선 이렇게 내놓은 것이고 염불과 좌선은 무시선 중에서도 그 정할 때 하는 공부예요. 일이 없이 있을 때 그런 시간에 그런 장소에서 하는 그게 염불과 좌선이고 무시선은 그것도 포함해서 그야말로 그 어느 때든지 하는 게 무시선이다 하는데 이 진공이라고 하는 거 먼저 잘 알아야 돼요. 마음에 그런 걸 털어버려야지 마음 편안하지 그 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마음 편안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대로 닫혀버립니다. 그 아까 청소해야 되는 게 번뇌, 망상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 집착이에요. 집착. 자기가 뭔가에 집착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 집착을 털어버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집착이 붙으려고 그러면 털어버리고 붙으려고 그러면 털어버리는 습관을 만드는 이 자체가 사실 무시선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꾸 털어버려. 뭐에 집착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에 집착하고 있어? 여러분 그 자기가 뭐에 집착하는지 알려면은 가만히 있다 자기가 시간 나면 내 생각이 어디로 가나 보면 알아요. 시간만 나면 내 생각과 행동이 어디로 가요. 어디 천만 가지로 가지 않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단골 손님이 있다니까. 하나나 두 개밖에 없어. 보세요 한번. 누구 발표할 사람? 제 생명력 안에 뭐 어디 붙어 있어요. 거기 딱 집착이 돼 있는데 요걸 간파하고 털어버리는 요 실력을 키워야지 이 문이 열려. 심신의 안정, 마음의 평화, 마음의 행복 이것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이런 공부를 통해서 원리를 터득하고 그걸 연습해가지고 터득해내야 되는 거예요. 마음 편안함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털어버리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습관을 만들어야 돼. 근데 문제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습관이 들어있어요. 그냥 집착하고 있고 그냥 사념망상으로 그냥 흐르고 있고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하고 있어. 그렇게 평생을 지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지. 빨리 이걸 알아차리고 자기를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방금 말한 게 진공으로 채를 삼는 공부예요. 묘유로 용을 삼는 공부는 뭐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자기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놓아버려. 그랬더니 마음 편안하다. 집착도 놓고 걱정, 근심도 놓고 그런 걸 다 놔야지 편안하거든. 그러니까 다 놔. 다 놓고 아무것도 안 해. 그걸 편안하다 그러고 앉아있어. 이거 원불교에 오면 다 그렇게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백해 무익한 사람들을 양산하는 거죠. 사회 부적응마들을 양산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다고 나는. 그 편안한 마음으로 뭘 해야 돼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면의 마음을 청소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밖으로 행동이에요. 밖으로 행동이 해야 될 걸 안 하는데 마음 편하네? 여기 학생들이 많잖아요? 지금 시험 때야. 시험 때인데 공부를 안 했어. 마음이 불안해. 어떻게 해야 되지? 교무님 찾아가서 마음이 편안한 명상을 가르쳐 주세요. 그럼 명상을 배울 게 아니라 빨리 공부하라니까? 그러면 공부를 안 했어도요,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마음 편안해지기 시작해. 안 해봐서 모르나?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그 사람이란 게요, 그때 해야 될 일을 하면 마음 편안해지기 시작하는데, 안 한 채로 자꾸 도피처를 찾아. 그래서 명상법이 있다니까 그 명상법을 또 도피처로 자기가 그걸 가지려고 해. 그럼 이제 정면으로 유예되죠. 우리 원불교에서 말하는 명상법이라는 거는 인생의 아주 그 근원 이치하고 딱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명상을 하면 인생이 풀리게 돼 있어요. 시험 때면 시험 공부를 해야지 마음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묘유예요. 진공만 공부를 한 사람은 다 털어버려. 아, 시험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마음이 불안해. 아, 불안함을 털어버리자. 모르겠다. 이게 잘못된 거야. 이때는 그걸 털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제 시간에 자는 거, 제 시간에 일어나는 거, 이런 것도 자기가 연습을 해서 터득을 해야지 마음 편안해지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것 중에. 씻고 양치질 하는 것도 자꾸 미루면 안 하게 돼요. 안 하고서 마음이 뭔가 찝찝해. 근데 그 찝찝함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명상을 해야 돼요? 가서 이 닦으면 돼. 그 씻고. 방 청소를 너무 안 했어. 너무 찝찝해. 이 찝찝함을 해소하고 싶어. 명상에 좋은 음악을 들을까? 이게 그 원불교는요, 인생을 아주 직결돼 있어. 직접 해결해야지 마음 편안해지는 거하고 그 구별을 못하면 안 돼요. 내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 돈이 다 떨어졌어. 너무 마음이 불안해. 어떤 명상을 해야 될까? 열심히 연구를 해야죠. 그리고 잘 모르겠어. 그럼 물어보고 배우고 찾아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명상이에요, 사실. 그 원불교에서 말하는 이 무시선.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명상이 이어진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모든 사람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공부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여기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훈련에 와서 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심이 아니라 그냥 해. 그냥 닥쳤으니까 할 수 없이. 근데 이게 명상이다 하는 생각으로, 이것이 공부다 하는 생각으로 하면 뭐가 달라지냐? 이 실력이 올라가. 명상하는 실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인생에 그런 절박함이 닥쳤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마음을 안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걸 가지고 내가 공부하리라. 요걸 가지고 내가 명상을 제대로 연습하리라 하는 방법으로 하면 이런 시련이 닥쳐도, 이런 어려움이 닥쳐도 그때 발전하고 계속 발전하는데, 그런 공부심이 없이 그냥 거기 닥치면 거기 안달하고 저기 닥치면 저기 안달하면 그 실력은 늘지 않아요. 그냥 해결되면 좋은 거, 안 해결되면 막 나쁜 거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지. 요 차이를 이제 분명히 알고 진공과 묘유, 지금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걸 정확히 알고서 여기서 배우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갈 때는 적어도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이 무시선을 어떻게 실천하면 되겠다 하는 거는 딱 감을 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감을 못 잡았으면은 끝까지 질문하면서 물고 늘어져야 돼요. 알았죠?